갯벌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들어오는 밀물에 고립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화장목 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전북 지역 5개 연구소를 중심으로 특화장목 육성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27개 국가에서 2천여 명이 참여한 전주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갯벌에 조개를 잡으러 갔다가 갑자기 들어온 밀물에 고립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서해안에서 이런 사고가 많이 나는데 3년간 18명이 숨졌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숨가쁜 구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네, 줄 잡으세요. 줄 잡으세요. 천천히 계단, 여기 계단. 탈진한 두 남자가 가까스로 구명정에 오릅니다. 네, 이제 안전하십니까? 담요 좀 갖다 드릴게요. 잠시만요. 지난달 조개를 잡으러 갯벌에 나갔던 30대 남자 2명은 턱 밑까지 바닷물이 차오르던 상황에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지난 6일에도 조개를 잡다 밀물에 갇힌 일가족 5명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갯벌 고립 사고는 모두 144건, 1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수 간만에 차가 큰 서해안에서 이런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바닷물이 차오르는 건 순식간입니다. 밀물의 최대 속도는 시속 15km로 보통 성인 남자의 걸음걸이보다 2~3배나 빠릅니다. 갯벌이라고 만만하게 생각했다간 순식간에 길을 잃고 바닷물에 갇히기 십상입니다. 불빛만 보고 이동을 하시다 방향을 상실하고 고립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나가실 때는 꼭 구명조끼와 랜턴, 호루라기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물때는 물론 자신의 위치까지 자동으로 알려주는 해로드 앱을 미리 설치해두면 긴급 상황 때 신속한 구조 요청이 가능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딸기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일본산 품종이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충남의 연구소를 중심으로 개발한 국산 품종이 9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북에도 5개의 특화 장목 연구소가 있는데 최근 지원법이 시행돼서 앞으로 장목 육성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1995년에 설립된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소속 고창 수박 시험장입니다. 46개 시설하우스에서 150여 종의 수박 품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수박에 관한 전국에서 가장 수준 높고 전문적인 기관이지만 열악한 시설이 문제입니다. 시설하우스의 높이는 2.5m로 표준인 3m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제대로 된 연구시설과 장비도 부족합니다. 20년 전에 지는데 지금 현대하우스 쪽으로 시설이라든지 차광시설이라든지 보온시설이라든지 이게 보강이 많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여건상 그게 좀 부족하고. 전북에는 고창 수박시험장 말고도 진안 약용자원 연구소와 남원 허브시험장, 군산 과체류 연구소가 있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어려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지역특화 장목 연구소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지역특화 장목법이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농촌진흥청에서 연구소 한 곳에 한 해 평균 4억 원을 지원했지만 앞으로 10억 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단위의 농업발전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그 장기 계획에 따라서 연구 환경 조성, 연구 인력, 그리고 연구 시설 투자. 각 지역의 특화 장목 연구소가 지역 대표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전체의 농업 경쟁력을 키우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는 전주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 27개 국가에서 참여한 2천여 명의 선수들은 뜨거운 열기 속에 사흘 동안의 대회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태권도 선수들이 발차기와 찌르기 등 품새 동작을 절도 있게 이어갑니다. 파란 눈의 외국인 선수도 수없이 연습한 동작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Ja, das deutsche Team freut sich hier bei den Jeonju Open zu sein.
Wir sind hier mit einer kleinen Gruppe aus Deutschland angekommen. Dank 세계 태권도인들의 축제인 전주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은 국제 태권도 대회는 27개 나라에서 2,3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선수들은 사흘 동안 품새와 겨루기 대회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 태권도 세미나와 해외 지도자 간담회 등이 잇따라 열려 태권도 세계화가 논의됩니다. 전주를 문화 도시로서 또 태권도의 본향으로서 널리 알리고자 본 대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과 피부색은 다르지만 태권도로 하나가 된 선수들이 태권도의 고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정의당 신임 전북도당위원장에 염경석 전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이 선출됐습니다. 정의당 창당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도당위원장 경선에서 염경석 후보는 68.6%의 득표율로 승리했으며 도당 부위원장에는 안윤정, 최영심, 김성현 씨가 선출됐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또 전주 지역위원회에 한승우 씨를 비롯해 6개 지역위의 위원장도 선출하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합니다.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 문제가 다음 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7일과 18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특례시 관련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를 특례시로 정해 각종 권한을 줄 계획이지만 민주당의 김병관,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의원 등은 기준을 인구 50만 이상, 행정수요 100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낸 상태입니다. 전주의 전기차가 400대가량이지만 급속 충전기가 설치된 곳은 21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주시의회 박윤정 의원은 전기차를 장려하는 전주에 급속 충전기가 많지 않고 이 가운데 최근 3년간 전주시 예산으로 설치한 급속 충전기는 3대뿐이라면서 전주시의 관련 예산 증액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도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진안과 무주의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전라도는 나이산과 구천동 등 지질명소, 진안 홍삼과 무주 반딧불이 등 지역 축제를 연계한 체험 행사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탐방객 센터를 구축하고 지질명소 해설사를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도가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 광주에서 전 세계 참가 선수단을 대상으로 전북의 관광지를 홍보합니다. 전라도는 전주시와 진안군 등 시군과 함께 홍보 부스를 마련해 한옥마을과 마이산, 광활루원 등 지역별 관광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어제 개막한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는 오는 28일까지 열립니다. 전라도는 내일 구름이 많고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30도 안팎에 머물면서 다소 무덥겠습니다.